제2장 들어갑니다. 제2장은 NCS 문제 풀이를 위한 기본 스킬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기로 합니다. 자, NCS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요구한다. 이해의 뜻은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해의 뜻을 문제풀이에 그대로 응용하자 이거죠. 지문의 키워드, 선택지 키워드를 연결해 버리자. 그러면 그게 답이다 이겁니다. 자, NCS 문제 풀이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NCS 문제든 다른 과목의 문제든 객관식 문제는 자, 접근 방법이 대개 3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A, B, C로 구분했는데 A는 가장 정통적인 방식이죠. 발문에서 지문으로 갔다가 지문에서 선택지로 갑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내가 키워드 추측법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두 번째는 이항 대립 방식입니다. 뭐냐면은 지문을 읽지 않고 발문에서 바로 갑니다. 누구나 원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하는 말 60문제 가운데 15개는 지문을 보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지문을 안 읽기 때문에 주관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접근이죠. 그래서 정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항대립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되짚기 방식인데 의사소통의 실용문 그리고 자료 해석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역시 지문을 바로 보지 않고 선택지로 가서는 선택지 진술과 지문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줄이면서 또 정답률을 높일 수 있죠. 자, 이렇게 내가 3가지 접근 방식을 여러분에게 권하는데 어쨌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풀이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자, A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엇이 키워드일까? 하쌤이 키워드 추출법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키워드일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삼성 자소서 작성 항목입니다. 노력, 생각, 결과. 노력이란 단어가 2번 써있죠. 그래서 생각, 행동, 결과가 키워드라는 겁니다. 자소서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소서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자소서에는 역량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자소서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생각, 행동, 결과. 자, 역량 전문가들은 어딘가에 가서 역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개 박지성과 김연아를 앞세웁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자기 이름을 널리 떨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엄청난 성과, 결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노력했기에 어떻게 노력했기에 하면서 그들이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히 김연아의 발사진이죠. 엑스레이 사진, 뼈가 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김연아의 발은 한 번 후닥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수없이 반복해서 노력했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수없이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뼈가 어겨진 거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없이 반복해서. 그게 바로 김연아와 박지성이 노력한 흔적이다 하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역량 전문가는
생각을 가지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박지성과 김연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냈을까? 정리할 수 있죠. 결국 생각, 행동, 결과가 키워드인데 영양평가 요소인데 그 비중을 말한다면 생각은 5% 정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행동은 80%를 줍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실제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데 김연아와 박지성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행동을 자꾸만 묻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의미를 15% 정도 부여하죠. 또 행동에서도 방향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은 같으나 행동 방향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키워드를 다시 정리하면 생각, 행동, 결과이고 행동 중심 방향 언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 전문가는 성과는 영양 곱하기 실행이다 이 공식을 자꾸만 인용합니다. 자, 영양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나는 살아 숨쉰다는 이유로 나의 영양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거는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실행하지 않으면 그 값은 제로죠. 그래서 너의 영양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값은 제로이기 때문에 성과도 제로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못 씁니다. 영양이 중요할까요? 실행이 중요할까요? 실행이죠. 그래서 자발적 행동 역량을 자꾸만 묻습니다. 네 스스로 한 게 있니? 아니면 남이 시켜서 했니? 이걸 갖다가 보자는 거죠.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수행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발적 행동 역량을 자꾸만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소서 보면은 스스로라는 표현이 가끔가다 눈에 보일 겁니다.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그 키워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머리와 꼬리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글을 쓸 때 글머리에 무엇인가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이슈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내려 가다가 마지막에 꼭 한 번 더 이 키워드를 되짚습니다. 그래야만이 글이 완성됩니다. 만약에 마지막에 정리 강조하는 내용이 없으면 글이 허전하죠. 이처럼 글은 대개 머리와 꼬리 중심으로 보면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크기를 내가 A와 B로 구분했는데 자, 문단이 하나인 경우 이때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고 말자. 즉 머리, 꼬리 중심으로 보고 말자 이겁니다. 문단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첫 문단의 머리, 마지막 문단의 머리, 마지막 문단의 꼬리 이렇게 보고 말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익히면 지문 중에서 읽어야 할 부분만 빨리 읽고 선택지, 정오 판단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이 풀고 많이 맞출 수 있겠죠. 자, 머리와 꼬리 중심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문, 지문, 선택지 모두 같습니다. 발문,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으십시오. 중간에 누군가가 대화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대화한 내용도 머리 중심을 읽으세요.
머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문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단이 하나인 경우, 여러 개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면 어쨌든 머리와 꼬리 위주로 보십시오. 가장 좋습니다. 선택지 역시 그 선택지 진술이 짧든 길든 관계없습니다. 머리, 꼬리 위주로 읽으세요. 중간에 너무 몸통 가급적이면 읽지 마세요. 자, 왜 머리와 꼬리인가? 그래서 프레프하고 결근반기를 내가 가져왔는데, 프레프는 2차 대전 그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요구했던 하나의 방식입니다. 전 세계 전쟁 관련된 정보가 올라오는데 엄청난 많은 정보, 그거 다 언제 읽냐? 그래서 담당자한테 하는 말, 너가 그 관련된 내용을 10,000페이지로 만들든 10만 페이지로 만들든 네 마음대로 만들어라. 그러나 메뉴에는 내가 딱 보자마자 파악할 수 있게끔 한 페이지로 요약된 좀 글 좀 만들어 다오. 그게 바로 프레프입니다. 포인트, 리전, example, 포인트. 여기서도 머리와 꼬리에서 한 번씩 되짚었죠. 자, 결근반기는 우리나라 어떤 마케터가 만든 건데, 결론, 근거, 방법, 기대효과. 어쨌든 프레프와 결근반기는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글을 만들어서, 문서를 만들어서 주는 게 가장 좋다 이겁니다. 자, 1단문 독해법 연습하는 건데, 꼬리, 머리 위주로 읽자 이거죠. 그래서 삼성 사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첫 문장에서 언어를 통해 읽는다. 마지막에서 언어를 통해 정신을 이어받는다. 그러면 답은 언어라는 거죠. 다단문, 자, 앞에서 충분히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자, 글 머리와 꼬리 중심으로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정현 선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머리에서 호주 오픈 결승까지 갔다 이겁니다. 정현이가 아주 큰 이슈죠.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마지막 문단에서 머리에 정현 물집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훈련했다는 얘기죠.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발바닥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무엇이 그가 노력한 흔적입니다. 앞에서 박지성과 김연아 얘기할 때도 같죠. 노력입니다. 그래서 삼성 자소서 노력이란 단어가 2번 들어갔죠. 이 글 내용 전체를 단 하나의 단어로 던지면 노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키워드를 연결하자. 자, 키워드는 같은 단어가 그대로 쓰이거나 같은 뜻 다른 표현으로 쓰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같은 뜻 다른 표현 이것을 쓰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어휘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복은 뒤집어지다 이거죠. 자동차 전복사고, 자동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복이란 단어를 지문해주고 선택지에는 뒤집어지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자, 지문에서 만약에 A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에는 A 그대로 쓰이거나 같은 뜻 다른 표현으로 쓰이거나. 자, 만약에 전복이란 단어가 지문에 키워드로 잡혔습니다. 그럼 선택지에 전복이란 단어가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은 뒤집어지다 이와 같은 표현이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만 잡아낼 줄 알면 정말 세상이 쉽습니다. 그래서 카톡 대화 그대로죠. 의사소통이랑 자료 해석 이와 같은 것은 키워드 매칭으로 하면 답이 눈에 바로 보입니다.